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 네, 퇴근하시고, 뭐, 퇴근하시는 중이거나, 아니면 뭐, 회식하거나, 아마 그런, 중이실 것 같은데, 자, 제 영상 보면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픽스 금리가 나왔죠? 네, 10월 달 거, 지난달 겁니다. 네, 내일부터 적용이 되겠죠? 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특히, 우리, 이주열 하는 총재의 기준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떤 영향을 미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료를 볼게요. 네, 요 화면까지 한번 볼게요. 네, V. 네, KDI 보고 있나? 코픽스 또 올랐다. 이주열 금리 인상 거침없다. 네, 이번 달 26일인가요? 24일인가? 네, 기준금리 이제 금통이 금리 결정하는 날이죠. 네, 근데 이주열이 두 명이에요. 네, 나이도 비슷하고. 근데 성룡이 동생이야. 똑같이 생겼죠. 이거 옛날에 제가 올렸던 사진인데 재밌어서 오늘 기준금리 때문에. 자, 제가 한 그 7월 달에 어떤 거를 올렸냐면 요거 이 구독자 오래되신 구독자분들은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코피 터지게 폭등한 코픽스 8월 금리 인상 강력한 신호탄. 그래서 그 아무도 코픽스랑 기준금리랑 관계를 얘기한 적이 없을 때 제가 처음으로 그걸 갖다가 통계적으로 유출을 해냈어요. 코픽스가 기준금리를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제가 코픽스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코픽스가 뭐냐면 은행연합회가 이게 코픽스가 이게 코스트란 뜻이거든요. 앞에가 코스트예요. 코스트, 비용, 자금 조달 비용. 여보세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인덱스니까 보세요. 코스트 오브 펀즈 인덱스. 인덱스니까 지수잖아요. 지수. 비용 지수예요. 비용 지수로 매달 15일 날 전달치를 발표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CD 금리, 정기 예금 뭐 다 포함해 가지고 발표하고, 은행들은 이 코픽스에다가 여러 가지 가상금리, 우대금리 적용해 가지고 대출금리를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요, 여기 자세히 보면요, 여기 옛날에는 이 역할을 CD가 했어요. CD가 CD 금리 플러스 얼마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코픽스 뭐 CD로 하는 데도 아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아마 코픽스로 바뀌었을 거예요. 코픽스가 그래갖고 제가 또 코픽스를 조회하다가 요거 발견했죠. 요거 러시아의 커피 전문점 커피 픽스드 프라이스, 단일 가격이래요. 코픽스 웃기죠. 야, 코픽스 찾다가 이거 찾았다니까. 이거 자전거에도 코픽스가 있고 막 체인점도 있고 엄청 많아. 이게 러시아더라고. 러시아. 러시아인가? 러시아인지 뭐 대충 하여튼 미국은 아닌 것 같았어요. 참 재밌었죠. 자, 그 다음에 한 이틀인가 있다가 제가 이걸 올렸었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오늘 꿈에서 본 지표, 밥도 먹기 전에 만들어 봤더니 하면서, 진짜 이거 지리산 진짜 산신령님이거든요.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예요. 지리산에 살고 있는 산신령님. 왜냐면 이분이 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엘리여사 코픽스 금리와 기준금리의 스프레드를 한번 연구해 보거라. 이제 딱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연구했던 게 이거죠. 우리 그전에 구독자님, 제가 요즘에는 댓글을 많이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데, 그때 댓글도 많이 정보를 주신 분들 중에 안순홍 어머님도 있고 여러분도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의 은행의 대주주가 전부 거의 외국이란 말이에요. KB 71%, 하나금융 68%, 신한 66%, BNK 뭐 금융 51%, 우리금융이나 기업은행 정도가 이제 20%대지.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대다수의 대주주가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 모여가지고 코픽스 금리를 정해요. 근데 그 코픽스 금리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동안 행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준금리는 이주열 총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금통위원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룸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적인 금리 인상기에 우리가 버팅긴다고 못 올리는 게 아니에요. 왜? 코픽스 금리 올려버리면 기준금리가 따라 올라가게 돼 있거든. 그동안 계속 그랬어요. 그거를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돼지나 소로 설명하지 않고 차트로 설명을 하잖아요. 엑셀 데이터맨. 자, 오늘 나온 뉴스 볼게요. 자, 보세요. 뉴시스인데 오늘 뭐 한 30건 50건 나왔어요. 이거 내일부터 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 코픽스 올 들어 최고치. 당연히 계속 오르죠. 신규 취급액이 1.29로 올랐대. 1.29. 한 달 새 0.13% 올라 또 최고래요. 자, 그래서 오늘 표를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신규 취급액, 잔액 기준이 있고 신규 취급액이 있는데 우리는 신규 취급액을 보죠. 1.29래요. 1.29. 1.29예요. 여기다가 뭐 가산금리 정하고 비용 뭐 하고 뭐 우대금리 좀 빼주고 해가지고 우리 대출금리가 뭐 3%인지 4%인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그 산실령님이 알려줬던 그 그래프를 오늘 다시 보는데 사전적으로 일단 우리나라 60년 동안의 금리의 추이를 보면 여기가 1980년대, 여기가 요 부분이 1980년대예요. 79년에 여기 전두환 대통령 나오네. 전두환 최규영 대통령 나오죠. 이때가 79년이니까 8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든 시중은행금리든 다 오를 때야. 이렇게 80년대까지 제가 40년 주기설 얘기했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기준금리든 시중은행금리든 쫙 빠졌어. 그러고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외국인, 코픽스, 은행연합회. 그러니까 은행연합회의 그 발언권이 있는 그 시중 대형 은행들의 대주주가 60% 70%가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금융의 금리 결정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독립된 게 아니라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자, 좀 데이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60년은 너무 길죠? 자, 1986년부터 볼게요. 86년부터 여기에 여기 보면은 파란색은 미국 기준금리예요. 미국 기준금리 요거 미국 기준금리 이렇게 제로금리 갔다가 또 딱 올렸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제로금리 갔죠. 그래서 우리나라 연두색은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예요. 쭉 올렸다가 미국 내리면 따라 내렸다가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미국 올리니까 따라 올렸다가 또 코로나 때 또 팍 내렸다가 지금 0.5에서 0.75로 딱 한 번 올렸어요. 한 번. 지금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국채금리라든지 우리 회사채라든지 이미 주택담보대출금리라든지 다 올랐죠. 이게 40년 만에 터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내년에는 거의 뭐 금리 올리는 게 확실시가 됐죠. 뭐 6월이냐 10월이냐 3월이냐 어쩌면 좀 더 땡겨질 것 같기도 해요. 자, 밑에 있는 거 요건 장단기 금리 차니까 이건 지금 오늘은 주제는 요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요 차트를 보면 요 빨간색이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 빨간 거 있죠. 요거는 그 대출 가계 대출의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의 비율이 그 전에는 50%였다가 80%까지 올라갔다. 큰일이다. 지금 그 변동금리를 대부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다 그 난리가 나가지고 청와대에서 청원하고 난리잖아요. 고정금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난 한 최소 3년 안에는 내 이자 그냥 그대로 내는 거고, 물론 3년 지나면은 변동금리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관에 따라 다 다른데 고정금리가 영원한 고정금리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빌렸다. 그러면 30년 동안 고정금리가 아니래요. 저도 몰랐는데 약관에 딱 읽어보면 이게 뭐 3년 있다가 뭐로 바뀌고 뭐 이런 게 있대. 에휴, 좀 관심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제가 산실령님이 알려줘서 만든 거예요. 요 차트는 좀 복잡하죠, 뭐가. 자, 이 차트는 두 장이 겹쳐 있는 거예요, 두 장. 자, 일단 이 차트.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금리 차트예요. 이거는 금리 차트. 금리 차트인데 여기 아까 봤듯이 이거 파란색은 미국 기준금리예요. 그다음에 여기 연두색 있죠, 연두색. 연두색은 우리나라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그리고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여기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 요게 여기 써 있어요. 코픽스 신규 코픽스 금리예요, 코픽스 금리.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이거 갖다가 아직 요 분홍색을 만들기 전이에요. 이 산실령님이 알려준 게 요 분홍색이거든요.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는 말로 설명했어요. 말로. 돼지 말고 말로. 어떤 이렇게 얘기했냐면 코픽스 금리가 먼저 뜨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더라. 그러니까 모가지를 잡아 끌어올린 거예요.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 거야. 그래갖고 코픽스 금리가 멈추니까 기준금리도 멈췄다. 근데 기준금리가 멈춰있는 사이에 위에서부터 슬금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더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푹 꺼지더라. 이게 뭐예요? 군합발로 기준금리를 밟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무게를 못 잊어서 뚝 떨어진 거예요. 계속 밟어 또 떨어져, 밟어 떨어져, 그 다음에 멈췄을 때 또 밟어 떨어져. 이러다가 코픽스 금리가 좀 멈췄어. 얘가 멈추니까 기준금리도 멈춰.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밟어 계속 밟어. 그러니까 이 코픽스 금리보다 기준금리가 높으면 안 되니까 막 급하게 내린 거야. 막 엄청나게 내려.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살짝 들어 올리네.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다가 마는 거야. 일단 스톱한 거야. 스톱했는데 갑자기 또 군합발로 또 짓밟어. 밟으니까 또 떨어져. 그래갖고 얘가 멈췄어. 근데 코픽스가 살짝 올려갖고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져도 되겠구나. 이제 안 밟는구나. 그러니까 룰랄라 이제 쉬고 있는데 얘가 여기서 멈췄다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확 올려. 이게 뭐냐면요, 얘 밑에 있는 기준금리의 멱살을 잡아서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릴 때는 군합발로 밟는다고 그때 표현을 했고, 올릴 때는 멱살을 잡아 끌어올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표현이. 근데 내가 볼 때 적절한 것 같아. 야, 역시 예술적인 표현, 문학가적 그 소양이 있는 엘리엇. 시를 지었으면 완전 시인이 됐을 거야. 근데 시인은 안 되고 원시인이 돼 버렸네. 별이 5개. 근데 그 아저씨는 원숭이가는 아니고 고릴라인데. 고릴라. 자, 게릴라 콘서트. 자, 근데 또 코픽스가 또 여기서 또 오르다가 말어. 그러니까 얘도 또 오르다가 말어. 그러다 갑자기 또 멱살 잡고 확 올려버리네. 나도 따라 올라갔네. 올라갔는데 얘가 또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안 올라와도 되나 보다. 이제 멱살, 이제 목을 좀 갖다 두고 있어. 멱살 잡히면 목이 아프잖아요. 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군합발로 또 팍팍팍 짓밟어. 그러니까 하고 뚝 떨어져. 그러다가 또 쉬었는데 얘가 또 쉬었는데 또 군합발로 짓밟어.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요, 코픽스가 군합발로 안 밟아도 얘가 알아서 떨어졌어. 알아서 막 제로금리까지 갔잖아요. 거의 0.5%까지. 그러다가 얘가 멈추고 얘도 약간 멈췄는데 지난 7월 달에 갑자기 멱살을 잡고 확 끌어올려 버리네. 그러니까 8월 달에 이주열이 확 올려 버리네. 그러다가 쉬었는데 슬금슬금 오르는데 지난달도 오르고 이번 달도 올려. 그러면 11월 달 이건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확정된 거고, 여기서부터 4번 올리는 거는 제가 진작부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8월 달, 11월 달, 1월 달, 6월 달, 11월 달 해갖고 5번 올려서 1.75가 된다고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코피 터지기 어쩌고저쩌고 그걸로 제가 코픽스 금리는 이제 이걸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산시장님한테 게시를 받아갖고 만든 게 이 분홍색이에요. 분홍색이 뭐냐면 코픽스 금리와 기준금리의 배율 같으면 1.0이겠죠. 2배면 2.0이고. 그러니까 금리 차이를 한 게 아니고요, 배율을 따진 거야. 배율을 따졌는데 처음에 코픽스 금리가 2010년부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프라임의 여파로 이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쪽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서프라임 때 아마 한미 수합하면서 어떤 조건을 달았는데 코픽스 금리를 설정하는 거를 조건이었대요. 그래갖고 2010년부터 이제 코픽스라는 제도가 이제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는 기준금리가 제로였을 때, 그러니까 멈춰있을 때여가지고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때도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차이가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멱살 잡고 끌어올리니까 얘가 더 세게 당겨지는 거야. 그리고 얘가 밟으니까 좁혀지겠죠. 얘가 좁혀져. 이게 계속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1.0까지 1.0. 순간적으로 같아진 때가 있었겠죠. 이게 워낙 짓밟는데 얘가 떨어지는데 시간 걸리니까. 그래갖고 1.0까지 떨어져. 그리고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1.0에서 끽해야 여기가 한 1점 몇이야, 1점 몇. 그러다가 여기서 멱살 잡고 끌어올릴 때, 지금 보니까 멱살 잡고 끌어올릴 때 스프레드가 벌어졌네. 맞아요? 멱살 잡고 끌어올릴 때,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스프레드가 벌어졌네요. 이때도 좁혀지긴 좁혀졌지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잠깐 벌어졌다가 여기서부터 좁혀진 거네. 여기서부터 좁혀진 거죠. 여기서부터 파란색 구간, 여기서부터 좁혀진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금리가 떨어질 때, 보통 금리가 떨어질 때는 스프레드가 좁혀졌는데, 이때는 코픽스의 요인보다는 코로나의 요인 때문에 코픽스랑 상관없이 오히려 코픽스보다 더 떨어졌어. 그러니까 차이가 벌어진 거지. 코픽스는 덜 떨어졌는데 기준금리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 스프레드가 확 벌어진 거지, 여기. 그쵸? 엄청나잖아. 이 벌어진 틈을 보세요. 이 틈을. 기준금리는 동결되어 있는데 얘는 계속 여기서 안 내려오니까.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끌어올리는데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이렇게 2.1까지 벌어졌던 이 스프레드가 뚝 떨어졌죠. 근데 지난달, 이번 달,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안 올렸죠.
9월달, 10월달은 얘 기준금리가 멈춰 있었잖아요. 이렇게 멈춰 있는데 코픽스는 계속 올렸죠. 올리잖아요. 2달 동안.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벌어졌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코픽스의 금리 스프레드는 이게 정상이다. 이게 비정상이다. 얘가 비정상이다. 비정상은 정상으로 회귀하게 돼 있다. 회귀 본능. 이럴 때 이런 차이만큼 좁혀져야 된다. 그러면 얘가 좀 비정상 쪽으로 막 2.0까지 2배 이상 벌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스프레드가 좁혀질 수 있는 방법은 위에 있는 놈이 떨어지거나 밑에 있는 놈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둘 다 같이 만나거나 그래서 좁혀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때 이 8월 달에 좁혀진 이유는 뭐예요? 코픽스 금리는 안 떨어졌어요. 절대 계속 올랐어요. 뭐가 어떻게 됐어요? 밑에 있는 놈이 올라왔잖아요. 기준금리가 0.5에서 0.75 올리는 거니까 0.25면 여기서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뚝 떨어졌어. 근데 그 다음부터 밑에 있는 놈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위에 있는 놈이 슬금슬금 올라가네. 오늘도 1.72까지 나왔네. 아니야, 1.72가 아니라 여기 1.1몇 아까 1.36이었나? 예, 기억이 안 나. 이따 숫자 나오니까. 자, 이 차이를 알겠죠? 자, 다시 봅니다. 요 차트는 금리 차트와 요거 주택가격 차트예요. 이거 같이 보라고 한 거라서 이건 나중에 따라 보는 거지. 지금 금리 볼 때는 요것만 봐도 충분해요. 자, 이거를 좀 복잡하죠? 제가 또 방금 우리 엘리엇 구독자들을 위해서 새로 그 차트를 하나 만들었어. 심플하게 코픽스 금리와 스프레드만을 위한 차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어딨냐? 요거. 자, 보세요. 여기는 순수하게 금리만 있어요. 밑에는 스프레드만 있어요. 자, 일단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부터 좀 줄였어요. 왜냐면 CD 금리일 때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코픽스 금리가 여기 있잖아요. 빨간색. 2000년부터 만들어졌다니까. 2010년부터 만들어졌다니까. 코픽스 제도가. 근데 이때 보니까 그 전에 파란색 미국 기준금리 그래서 제로금리 7년인가를 동결했다가 올렸다가 내려갔고 코로나 해갖고 지금 제로금리죠. 이게 아마 내년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우리 기준금리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미국 금리 올리면 따라 올리고 멈췄다가 미국 금리 내려가니까 따라 내려갔다가 또 멈췄다가 이때 올린 거는 미국이 안 올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올린 이유는 물가 때문에 올렸어요. 물가 때문에. 이때 올린 거는 미국 금리를 올리니까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져서 마지못해 2번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미국 금리 떨어질 때 우리 금리 떨어지다가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미국 금리는 쾅 제로가 되고 우리는 0.5까지 떨어지고 지금 슬슬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죠. 자, 요 분모가 초록색이고요. 분자가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나눈 거. 얘가 분자고 얘가 분모예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배율이 요거예요. 1.9배, 2.1배, 1.0배. 1.0배는 뭐겠어요? 여기 순간적으로 같았다니까. 여기도 순간적으로 같은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떨어지다 보면 저기 코픽스 금리는 매달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지만 기준금리는 뭐 2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움직이니까 계단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잠깐 같은 때가 있어. 여기도 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이랑 비슷한 데가 되게 많네. 여기 1 많죠, 여기 1. 그러다가 금리 인상기 때는 얘가 덜 따라오니까 이게 차이가 약간 벌어졌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 정도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의 기준금리와 코픽스와의 어떤 스프레드, 배율. 이건 정확히 스프레드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스프레드는 국고채 2년, 3년물과 10년물 요거 할 때 스프레드라는 거지. 스프레드는 약간 퍼지다는 뜻이 아니에요. 퍼지다. 우리 저기 잼 발라 먹잖아요. 스프레드. 자, 근데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이게 지금 이상 현상이거든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얘가 정상이야.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거는 금융 시스템이 이제 정상화로 원상 복귀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비정상이라니까. 금리가 낮은 게 비정상이에요. 코픽스 금리가 이런데 그러면 이게 다시 좀 지울게요. 얘가 다시 이렇게 낮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 자, 코픽스가 분자고 기준금리가 분모면 코픽스가 떨어지든가 아니면 기준금리가 오르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야지 작아지지. 근데 코픽스가 떨어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기준금리, 시중은행 금리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국고채든 뭐든 다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물가 사태 때문에 물가는 시중은행 금리는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얘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이거 속도는 따르겠지만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으면 얘가 이만큼 계속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속도는 다르겠지만. 그래갖고 얘를 좁혀야 될 거 아니야. 이 정상으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좁혀줄 수 있는 방법은 분자가 올라가는 것보다 분모가 더 빨리 올라가갖고 늘러붙지는 않더라도, 내려올 때는 늘러붙은 적 많았어요. 내려올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코픽스 금리를 봤을 때는 이번 달 한 열흘 있다가 이제 금통이 열릴 거 아니에요. 열흘 정도 있다가. 그때 우리가 1.0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 된 거다. 근데 KDI에서는 계속 반대하고 있죠. 계속 언론에 나오죠. 그리고 보수 언론도 그렇고 금리 올리면 안 된다. 경제 망가진다느니 자영업자 죽는다느니 뭐 난리잖아요. 자, 지금 근데 금리를 안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거예요. 이거 1970년부터 그 수입 물가 지수, 임포트 프라이스 인덱스 IPI, 여기 IPI가 임포트 프라이스예요. 수입 물가 지수. 73년에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 때 59%, 2차 오일 쇼크 때 64%, 그다음에 IMF 때 57%, 서프라임 때 50%, 지금 35%인데 이게 아무래도 50% 넘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 생산자 물가든 소비자 물가든 다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환경이. KDI는 내가 볼 때는 뭘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약간 정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초록색, 연두색 있죠? 금리 올렸을 때는 물가가 2%에서 폭등했을 때다. 그때 아파트가 폭락을 했다. 근데 미국 그러니까 물가는 안정됐는데 미국 금리 올리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 올렸을 때는 아파트 값이 올랐다. 왜? 원인이 달라요. 원인이. 미국 때문에 올린 거랑 그 물가 때문에 올린 거랑은 원인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물가가 2% 밑에 다 밑이었는데 파란색 기준금리가 7년 만에 상승을 하니까 역전이 되니까 할 수 없이 2번 올린 거야.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빠졌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물가가 지금 이번에 소비자 물가가 3.2% 나왔죠? 우리 한국은행의 최대 목표가 뭐예요? 물가 안정이잖아요. 금리 안 올리면 물가 안정이 안 되잖아요. 계속 올라가. 앞으로도 올라가, 이거. 내가 볼 때는. 옛날에 이주열 총재, 그 다음에 파월, 전부 뭐 일시적인 현상, 템퍼러리 어쩌고, 그랬지만 제가 그때부터 이거는 이 전년 동월비만 보서는 안 되고, 로우 데이터를 보면, 인덱스를 보면, 진짜 이거 30년 만에 최고치, 50년 만에 최고치 이렇게 나온다. 누님이 말씀드렸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엘리엇이 맞았어요. 이주열, 반성해라. 그래서 우리한테 주안점 뭐예요? 금리 올리면 아파트가 어떻게 되냐 이거 아니에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5%까지 사상 최저금리가 됐어. 5%. 그 당시는 최저였어요. 10%가 넘었었으니까 시중은행 금리가. 그럴 때는 처음에는 올랐어. 왜? 그러니까 계속 올랐어. 이렇게 금리 떨어질 때. 근데 여기서 턴을 해가지고 금리가 한 1, 2년 올랐네? 그런데 아파트는 계속 오르네. 2년 정도? 왜? 별거 부담 안 되거든. 워낙 낮았으니. 낮은 상태에서 조금 올려봤자 별로 부담 안 돼. 근데 이게 계속 올라버리면 문제죠? 그래갖고 버블 세븐이 터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해가지고 한 2년 전까지는 금리가 계속 하락했다가 2년 전부터 막 돌아서고 좀 늦게 돌아선 거는 1년 반 전에 돌아서고 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하락할 때 아파트 값이 올랐어. 근데 금리가 한 2년 올랐어. 괜찮아. 올라. 지금도 올라. 근데 얘가 계속 올라버리면 임계치를 넘어버리면 얘가 꺾인다고요. 언제처럼? 2007년, 2008년대처럼 상황이 상당히 비슷해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차트는 이거예요. 이거. 빨간색 코픽스 금리랑 초록색 기준금리랑 보세요. 여기 마우스 보세요. 멱살 잡고 끌어올려. 군화로 짓밟어. 계속 짓밟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멱살 잡고 끌어올려. 또 군화로 짓밟어. 그러다가 지금 어때요? 멱살 잡고 끌어올리죠? 이거 누가 한 짓이라고요? 외국인이 하는 짓이에요. 코픽스 금리는. 아이고 우리 은행연합회인데 은행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빵들 은행들 6개인가 5개인가 거기에 외국인 지분 합치면 다 합치면 평균적으로 한 50% 이상 될걸요? 아 그래도 은행장이나 그 결정하는 사람 다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기를 행정의 이렇게 임명권자인 대주주들이 그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은행장이나 이런 실무자들이. 그리고 다 지침을 내리고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금리 결정 주권도 솔직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참 비통한 심정으로 이 방송을 마칩니다. 자, KDI 보고 있나? 코픽스 금리 또 올랐다. 2주열 금리 인상 거침없다. 11월 금리 올리자.
빅스텝 0.5%면 좋겠지만 그건 좀 욕심이고 0.25% 올리면서 차근차근 스텝 밟아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 올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음악을 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엘리엇이랑 이렇게 주식, 부동산, 경제, 뭐 환율, 유가 뭐 이런 거 공부하니까 참 좋지 않아요? 좋으면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